뉴욕 맨해튼 고급 주택가 한 저택 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 50대 백인 여성이 현관문에 기대선 채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녀가 흘린 눈물의 이유였습니다.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발라드 한 곡 때문이었던 것. 내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중년 여성.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995년 가을 뉴욕 맨해튼. 클라라는 아침마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잠에서 깼습니다. 클라라, 일어나라.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일원답게 부지런해야 한다. 로버트 디부아의 우렁찬 목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를 울렸어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군대식 체조를 했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온 집안이 깨어나는 게 디부아가의 일상이었죠. 클라라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한숨을 쉬었어요. 20살이 되도록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여보, 클라라가 아직 대학생인데 너무 엄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캐서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계 미국인인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했어요. 안 돼.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나? 공산주의자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노릴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클라라는 이런 대화를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동료들을 잃은 트라우마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도 오늘은 기분이 좋았어요.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2학년이 된 클라라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안녕, 클라라. 오늘 국제환경법 발표 준비했어? 동급생 제니퍼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응, 거의 다 됐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찾아야 해서 도서관에 왔거든. 클라라는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도서관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어요. 아버지의 엄격한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5층 구석진 자리에서 자료를 찾고 있을 때였어요. 한 아시아계 남학생이 해양생물학 책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이 클라라의 시선을 끌었어요. 책 속에 완전히 빠진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죠. 클라라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남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클라라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맑고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아버지가 늘 경계하라고 했던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해양생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해양보호구역 자료요? 바로 저쪽 서가에 있을 거예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지훈은 친절하게 클라라를 해당 서가로 안내했어요. 둘이 나란히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한국의 바다는 어떤가요? 클라라의 질문에 지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부산 앞바다는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동시에 많이 아프기도 하죠.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아프다고요? 네. 급속한 산업화 때문에 많이 오염됐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낚시하던 그 맑은 바다가 이제는.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클라라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언젠가 고향 바다를 되살리고 싶어서요. 지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그 순수한 열정이 클라라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클라라는 또다시 도서관에서 지훈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은근히 그를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훈 씨. 아, 클라라 씨. 반가워요. 지훈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뭘 공부하세요? 해양 생태계 복원에 대한 논문을 읽고 있어요. 아, 잠깐 쉬고 있었는데. 지훈이 워크맨을 들어 보였어요. 무슨 음악 듣고 계신가요? 클라라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가요예요. 창밖의 여자라는 노래인데 들어보실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이어폰 한쪽을 클라라에게 건넸어요. 클라라가 이어폰을 끼는 순간 애절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구슬픈 선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이룰 수 없는 사랑 이야기예요. 창가에 서면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흰 손. 지훈이 천천히 가사를 번역해 주었어요. 사랑하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죠. 그 순간 클라라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노래가, 그리고 이 노래를 들려주는 지훈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클라라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멜로디를 잊을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클라라, 요즘 대학에서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지는 않겠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학생들 말이야.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은 조심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에 클라라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훈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향 바다를 걱정하는 그의 진심 어린 모습도요.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내가 뭘 알아서.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 판단할 거예요. 아버지의 편견이 아니라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클라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클라라,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른다. 내가 한국에서 겪은 일을. 그건 전쟁이었잖아요. 지금은 다른 시대라고요. 클라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클라라는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 같은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어. 아버지는 왜 이해하려 하지 않으실까? 그날 밤 클라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창밖의 여자 멜로디를 흥얼거렸어요.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센트럴파크에서 클라라와 지훈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지훈이 노란 은행잎들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부산에도 이런 공원이 있나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있으면 항상 그의 고향 이야기가 궁금해졌거든요. 해운대 공원이 있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어릴 때 자주 갔었는데.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해졌어요. 지금은 많이 변했겠죠? 클라라는 지훈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높은 빌딩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리고 바다도 예전만큼 깨끗하지 않고요. 지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클라라의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지훈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졌거든요. 언젠가 다시 예쁜 바다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클라라가 지훈의 팔을 살며시 터치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지훈이 클라라에게 오페라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오페라요? 저는 클래식 음악을 잘 몰라서. 클라라가 조금 망설였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함께 배워보자는 거죠. 지훈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링컨 센터에서 본 라 트라비아타는 두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였거든요. 막이 내린 후 클라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슬픈 이야기네요. 맞아요. 서로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지훈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클라라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페라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11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용기를 내어 지훈을 집에 초대했어요. 아버지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지훈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클라라는 밝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추수감사절 저녁 뒤부아집 식탁은 얼어붙었습니다. 로버트가 지훈을 쏘아보는 시선이 차가웠어요.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로버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서울 말이군요. 로버트가 지훈의 말을 끊었어요. 저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1950년에. 식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클라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그때는 전쟁 중이었죠. 많은 동료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로버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전쟁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죠. 당신은 그 전쟁에 대해 뭘 알고 있나요? 로버트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클라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 로버트가 클라라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클라라, 당장 그 한국인과의 만남을 끊어라.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지훈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아무것도 모른다. 로버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내 동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내가 알기나 해. 아버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클라라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쟁이었잖아요. 지금과는 달라요. 아니야. 그들은 여전히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어. 공산주의자들과 한 땅에. 로버트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클라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의 트라우마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지훈은 기숙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로버트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클라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훈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클라라를 만나자마자 말했어요. 어제 죄송했어요. 아버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아니에요. 지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클라라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거예요. 두 사람의 눈빛이 슬펐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은 깊어지는데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지훈에게 고국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클라라,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대요.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떤 뜻이에요? 곧 큰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 오염도 더 심해지고 있고 지훈이 한국 신문을 클라라에게 보여줬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클라라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훈 씨. 고국이 어려울 때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클라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가 떠날까봐 무서웠거든요. 4월의 어느 날 센트럴파크에서 두 사람이 마지막 데이트를 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클라라, 저는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클라라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언제요? 다음 주에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클라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요, 클라라. 정말 미안해요. 지훈이 클라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클라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아픔이 가슴을 찔렀어요. 당신의 꿈을 꼭 이루세요. 부산의 바다를 되살리는 그 꿈을. 클라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클라라. 당신도 훌륭한 통역사가 되세요. 전 세계 사람들을 이어주는. 지훈의 목소리도 눈물에 젖어 있었어요. 그날 밤 클라라는 혼자 방에서 창밖의 여자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노래가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가 된 것 같았어요. 이룰 수 없는 사랑. 창밖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리움. 클라라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지훈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클라라는 병원 침대에 누워 갓 태어난 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고 귀여운 아기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지훈을 닮았거든요. 에밀리. 클라라가 딸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실감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지훈과 자신의 사랑의 증거였으니까요. 클라라, 내가 도와주마. 로버트가 손녀를 안아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던 아버지였지만 에밀리를 본 순간 마음이 녹았어요. 아버지. 클라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잖니. 그리고 내 손녀야. 로버트가 에밀리의 작은 손을 만지며 말했어요. 그 순간 클라라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다는 것을. 에밀리가 자라면서 클라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낮에는 유엔에서 통역 일을 하고 밤에는 딸을 돌보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5살이 된 에밀리가 물었어요. 클라라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왜요? 에밀리의 순진한 질문에 클라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클라라의 실력은 늘어났습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1997년 교토의정서 회의에서 클라라가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복잡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클라라 씨의 통역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한 대표가 말했습니다. 클라라는 그 말을 들으며 지훈을 떠올렸어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해요. 예전에 지훈에게 했던 자신의 말이었죠. 같은 시각 부산에서 지훈은 작은 연구소에서 밤늦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 박사님, 연구비가 부족해서. 연구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나중에 꼭 필요할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매일 밤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 거야. 클라라와 함께 꿈꿨던 그 모습으로. 지훈은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는 소영을 만났습니다. 소영은 조용하고 따뜻한 여자였어요. 지훈 씨,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죠? 어느 날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표정에서 알 수 있어요.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 소영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미안해요, 소영 씨.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지훈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소영의 마음이 지훈에게 전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완벽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진짜였거든요. 민수가 태어났을 때 지훈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아팠어요. 클라라와의 사이에도 아이가 있을 텐데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여보, 아이 이름을 뭘로 할까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어때요? 백성을 구한다는 뜻으로. 지훈이 대답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뉴욕에서 에밀리는 똑똑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12살이 된 에밀리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에밀리의 말에 클라라가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제 절반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빠 나라 말을 알고 싶어요. 에밀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클라라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딸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 대견했거든요. 소영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지훈은 병원 침대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는 없어요. 소영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소영아. 정말 고마워.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후회하지 마세요. 지훈이 깜짝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사랑할 기회가 또 온다면 놓치지 마세요. 소영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어요. 클라라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환경회의 통역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 대표단을 볼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지훈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학회에 참석할 때마다 뉴욕을 거쳐갔어요. 컬럼비아 대학 근처를 걸으며 28년 전 그 시절을 떠올렸거든요. 클라라는 이제 50대 중반의 성숙한 여성이 되었어요. 유엔에서 가장 실력 있는 통역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환경법 전문 변호사가 되었어요. 어머니를 닮아 정의감이 강한 젊은 여성으로 자랐죠. 한국에서 지훈도 해양환경 분야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소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유명해졌어요. 민수는 아버지를 따라 해양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28년 전 그 사랑의 자리였죠. 가끔 밤하늘을 보며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 별빛도 우리처럼 오랜 시간을 여행해서 지금 여기 도착한 거겠지.
그리고 알지 못했어요. 곧 운명적인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클라라는 통역 부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였어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태평양 해양보호협약 회의였거든요. 12개국 대표들이 모인 이 회의에서 클라라는 수석 통역사로 배정되었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 명단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클라라는 무심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박지훈 박사 부산해양환경연구소 소장. 클라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만에 보는 그 이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한국해양환경연구소 박지훈 박사의 발표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클라라는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부산해양환경연구소 박지훈입니다. 그 순간 클라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8년 전 그 목소리였어요. 조금 더 깊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진실한 음성이었죠. 클라라는 눈을 감았어요. 컬럼비아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들었던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지난 25년간 우리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복원에 전념해왔습니다. 지훈의 발표가 계속됐어요. 클라라는 전문 통역사로서의 본능으로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28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특히 부산 해운대 연안의 경우 90년대 심각했던 오염도가 현재 8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지훈의 말을 통역하면서 클라라는 깨달았어요. 그가 28년 전 꿈꿨던 일을 정말로 해냈다는 것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어요. 클라라는 통역 부스에서 나와 조용히 회의장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지훈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자신을 알아볼까요? 회의장 문 앞에서 클라라는 잠시 멈춰 섰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클라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클라라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거기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조금 더 깊어진 주름,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지만요. 정말 클라라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클라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어버렸거든요.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28년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는 여전히 블랙으로 드시나요? 클라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맞아요. 클라라 씨는 라테를 좋아하셨죠? 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서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당신의 발표를 통역하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꿈을 이루셨네요. 부산 바다를 되살리시겠다던 그 꿈을.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유엔 수석 통역사라니. 전 세계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셨군요. 지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하셨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클라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딸이 있어요. 에밀리라고 해요. 아. 지훈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저도 아들이 있어요. 민수라고 합니다. 20살이에요. 결혼은 하셨지만 지금은 혼자신가요?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를 5년 전에 잃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죄송해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아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언젠가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면 후회하지 말라고. 클라라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얼마나 좋은 분이었을까 싶었거든요. 클라라 씨 혹시 에밀리가? 지훈이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클라라는 그의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도 알고 있다는 것을. 네, 맞아요. 에밀리는 당신의 딸이에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26년 동안 혼자 키우셨군요. 괜찮았어요. 에밀리는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클라라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에밀리예요.
사진 속의 에밀리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어요. 지훈의 눈빛과 클라라의 미소를 닮아 있었죠. 정말 아름다워요. 지훈의 목소리가 쉰 소리로 나왔어요. 당신을 닮았어요. 특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법 전문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렇군요. 지훈이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놓친 26년의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지훈 씨, 에밀리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요? 네. 사실 에밀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끔 창밖의 여자를 들으며 우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도 그 노래를 네. 당신이 주신 CD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클라라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당신이 생각났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8년 전에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클라라 씨, 만약 괜찮으시다면 지훈이 말을 망설였어요. 네? 한국에 한번 오시지 않을래요? 에밀리와 함께요. 클라라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28년 만에 지훈의 고향,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부산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좋아요. 클라라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28년간 미뤄왔던 그들의 사랑을 완성할 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한편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